저는 교토의 작은 골목길에서 화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미유, 올해 28살이죠. 저희 가게는 제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오래된 가게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교토의 고즈넉한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통 화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계절을 담은 예술이죠.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푸른 단풍, 가을에는 황금빛 은행잎, 겨울에는 하얀 눈을 표현합니다. 손님들이 제 화과자를 드시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지난주 일본 전국 방송에서 저희 가게를 취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죠.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화과자를 만들었지만 진행자가 제 화과자를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방송 이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유, 우리 가게는 일본의 혼이 담긴 곳이야. 절대 전통을 잃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좋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했죠.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세계가 여기 교토, 이 작은 가게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친구 사키는 자주 한국 화장품이나 음악을 저에게 보여주곤 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죠. 미우는 정말 고집쟁이야. 좀 더 세상을 넓게 봐야 해. 사키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인생이 곧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사키의 한 통의 전화였어요. 사키의 전화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걸려왔어요. 미우,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디저트 페스티벌에 같이 가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요. 하지만 사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죠.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쿄 빕사이트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각국의 디저트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 전통 과자부터 프랑스 디저트까지 세계 각국의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부스와 마주하게 됐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디저트라는 간판이 붙은 부스였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죠.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웃을 때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부스 앞에 멈춰 서서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때 지훈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맛보고 가세요. 약간의 억양이 느껴지는 일본어였어요. 아, 네. 무의식적으로 받아든 디저트는 깔끔한 모양의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에서 녹아내리는 달콤함과 동시에 독특한 향이 퍼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죠? 송화가루와 국화차를 넣었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지훈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요. 하지만 일본 전통 화과자만 고집해온 제가 외국 디저트를 칭찬한다는 건 왠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죠. 괜찮네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사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유도 화과자 장인이에요. 순간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화과자를 만드세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됐고 어느새 서로의 디저트 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지훈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토론은 점점 경쟁으로 번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즉석 디저트 대결을 하게 됐어요. 관람객들이 우리 둘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계절을 담은 화과자를, 지훈은 한국 전통차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만들었죠. 결과는 무승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대결이 끝난 후 지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대로 된 한국 디저트를 맛보여 드릴게요. 그의 미소에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런 감정은 빨리 지워버렸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지훈의 명함을 바라보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지훈이었죠. 미유 씨,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지훈이 덧붙였죠. 일본의 전통 화과자를 한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예요. 미유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요.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화과자를 알린다. 나쁘지 않은 명분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고민했어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어디서나 터지는 와이파이까지. 예상과 달리 모든 것이 편리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그 깨끗함과 정확성에 다시 한번 놀랐죠. 지우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미유 씨, 이쪽이에요. 손을 흔드는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빨리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과 전통 궁궐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 밤이 되자 화려하게 빛나는 한강.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서울이 마음에 드세요? 지훈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대회장은 서울 중심부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셰프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대표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죠. 대회 일정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저와 지훈이 직접 대결하는 구도였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연이에요. 하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대회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호텔 방에 혼자 남겨뒀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 많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잠들기 전 지훈이 보내준 대회 준비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죠. 이상하게도 이 경쟁 상대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친절한 가이드에 대한 고마움일 뿐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저와 지훈은 정말 바빠졌어요. 각자 자신의 요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저희는 계속 마주치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식자재 시장에서, 심지어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도요. 지훈은 항상 제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 식재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특별한 과자 재료를 건네주었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유 씨의 화과자에 대해 조사했거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쟁자인데 이렇게 친절해도 되는 걸까?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대회 중간에 지훈이 서울 야경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미유 씨도 아름다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훈을 향해 조금씩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는 종종 충돌했어요. 저는 전통을 고수하려 했고 지훈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죠. 미유 씨, 전통을 지키는 건 좋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준비한 화과자가 실패했어요. 한국의 습도가 달라서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좌절하고 있을 때 지훈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밤새 함께 작업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진지함, 열정, 그리고 따뜻함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지훈이 물었어요. 미유 씨는 왜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세요? 깊은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정감이 좋아서요. 변화는 두렵거든요. 솔직한 제 대답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변화에서 시작돼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뿌리칠 생각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그 손의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라이벌에서 무언가 더 특별한 것으로 변해갔어요. 대회 중간 휴식일, 지훈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인 관계가 꽤 진지해진 후에야 부모님을 만나는데 한국은 다른가 봐요. 긴장된 마음으로 지훈의 집에 도착했죠.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미유 씨. 많이 들었어요. 친절한 인사였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어요. 지훈의 아버지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죠.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건 제가 교토 출신이라는 사실이 언급된 후였습니다. 교토요? 지훈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훈이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죠. 나중에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교토로 강제징용 되셨대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 기억이 어머니께 전해진 거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저와 지훈 사이에 놓인 거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다음 날 놀랍게도 지훈의 어머니가 대회장을 찾아오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따라 나선 카페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후로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죠.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요. 문화적 차이도 계속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가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당황스러웠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오픈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 말에 지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식으로 사랑해보는 건 어때요? 대회가 점점 치열해졌어요. 결승에 오른 것은 저와 지훈을 포함한 4팀이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도 매일 응원을 오셨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가끔 지훈 어머니의 눈빛에서 아직 남아있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이 점점 더 지훈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 관계가 과연 가능할까?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역사까지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지훈은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서로를 응원하면서도 각자의 승리를 원하는 묘한 상황이었어요. 스트레스 속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지훈이 우승했습니다. 축하해주려고 했지만 갑자기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어요. 지훈의 가족들이 그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 자리는 어디일까? 축하 파티에서 살짝 빠져나와 호텔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지훈 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왜 혼자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인이고 과거에 아픔이 있는데. 지훈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죠. 미유 씨,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과거의 일로 당신을 판단하는 건 제가 더 아픈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한국에서 가진 모든 것을 두고 일본으로 갈 수도 없고 당신도 교토의 가게를 버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은 교토에 있고 지훈의 인생은 서울에 있어요.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찾아왔어요. 미유, 무슨 일 있어?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거리, 가족들의 반응, 모든 것이요. 지훈은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했어요. 내가 교토로 갈게. 놀라서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당신의 경력은 여기 있잖아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시작도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무거워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지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더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해해주는 듯했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로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지훈이 공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주세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교토로 돌아온 지 한 달,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화과자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은 서울에 남아 있었죠. 지훈과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디저트 가게를 열었다고 했죠. 한일 퓨전 디저트가 콘셉트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중에는 제가 만들었던 화과자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한 일본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디저트 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제가 경험을 나눠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어요. 망설였지만 수락했죠.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열정적인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말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일본의 전통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전과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인터뷰 후 가게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맛본 재료들을 활용한 새로운 화과자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송화가루, 대추, 유자.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유? 가게 정리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왜 전화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매일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난 후 결심했습니다. 도전해보기로요. 가게 직원들에게 한 달간 가게를 맡기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미래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요. 서울에 도착해 지훈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것을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를 접목한 디저트 가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인사동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화월이라 이름 지었죠. 일본의 화와 한국의 월을 합친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업적 어려움까지. 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고 한 방송에서도 소개되었죠. 일본 전통 화과자와 한국 디저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전통은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것이 탄생할 수 있어요. 지훈의 어머니도 점점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씀하셨죠. 미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과 지훈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걱정했던 것보다 부모님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지훈과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한국이라 많이 긴장하셨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죠. 미유, 정말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부모님을 서울 곳곳으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한강. 모든 곳이 부모님께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어요. 생각보다 한국이 아름답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죠. 함께 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식재료를 구경하고 지훈의 어머니와도 요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어머니의 만남이었지만 요리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미유의 어머니, 딸을 잘 키우셨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훈 어머니의 말씀에 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가게도 방문하셨어요. 일본 전통 화과자와 한국 디저트가 어우러진 메뉴를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죠. 미유, 내가 이런 창의적인 면이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더니 청혼했어요. 미유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부모님께로 향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지훈 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양국의 전통을 접목한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모두 입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허니문으로 교토를 찾았습니다. 지훈에게 제가 자랐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옛 가게를 방문했을 때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곳에서 지훈에게 말했죠. 여기서의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서울에서의 삶도 소중해요.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두 나라,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들이 됐네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화월은 이제 단순한 디저트 가게가 아닌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죠. 일본과 한국의 디저트 클래스를 열고 양국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도 주최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문화도 받아들이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죠. 변화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의 사랑처럼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미유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꽃 피운 사람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